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키통 아저씨 이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히타이트 방송에 이어서 히타이트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기원전 14세기인데요. 기원전 14세기에는 히타이트 제국이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였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기원전 14세기 히타이트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일본 웹툰이 있죠. 그 제목은 하늘은 붉은 강가라고 하는 이런 웹툰이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줄거리는 스즈키 유리라는 일본 여고생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기원전 14세기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로 떨어져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것이 하늘은 붉은 강가라는 웹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흥미를 돋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기원전 14세기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국제 질서를 알게 해주는 아마르나 문서라는 점토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타이트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제국 중에 하나였는데요. 말하자면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히타이트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는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패권 국가 이외에도 키즈와트나 미탄니, 아르자와 또 키프로스의 옛날 이름인 알라시아 등 같은 많은 또 소왕국들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타이트인들의 역사를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남겨놓은 점토판 때문이었는데요. 말하자면 흙으로 구워진 그런 문서판이죠. 그런 점토판 위에다가 많은 기록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독을 통해서 히타이트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14세기에 고대 근동의 국제 질서는 어땠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제 아마르라는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고대 도시 이름인데요. 당시 지명은 아케타텐이었고요. 이집트 18왕조의 개혁군주라고 알려져 있는 아멘호테프 3세가 수도로 만든 곳이 바로 아마르나였습니다. 이 아마르나는 짧은 기간 이집트 왕조의 수도 역할을 했는데요. 자, 바로 여기에서 1887년에 이집트의 한 여성 농부에 의해서 이 땅속에 묻혔던 많은 점토판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아마르나에서 점토판이 발굴된 이야기가 또 흥미로운데요. 당시 그곳에는 진흙 벽돌로 만든 고대 도시에 잔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농부들은 진흙 벽돌을 깨서 이것을 비료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흙 벽돌 속에는 동물의 배설물이라든가 그리고 털이라든가 그리고 집 같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비료로 좋았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우연히 땅속에 묻혀 있는 점토판을 발굴하게 되고요. 이것이 역사적인 진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요. 골동품상에 그냥 싸게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 점토판의 진가를 알게 된 서양인들이 이제 몰려 들어와서 자신들의 모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런 연유 때문에 이 아마르나에서 발굴된 점토판은 주로 독일, 영국, 이집트 박물관에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르나에서 발굴된 점토판을 일명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거든요. 이곳에서 발굴된 점토판의 총 개수는 382개라고 하고요. 일부는 파괴되거나 또 훼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1887년에
아마르나에서 발굴된 이 382개의 그 점토판에 나타난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마르나 서신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이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의 외교문서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 질서가 가장 복잡했던 기원전 14세기에 글로벌 거버넌스, 말하자면 국제 정치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었는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문서였다는데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히타이트 제국을 이제 고대 왕국에서 고대 근동 지역의 이제 패권 제국으로 만든 그 왕 수필룰리우마 1세의 기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르나 서신을 이제 히타이트 제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당시 히타이트 제국이 고대 왕국에서 이제 제국으로 그 이동되는 그 과정에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국제 질서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의 그 유일무이한 그 자료라는데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조의 역사에서 보면 기원전 14세기는 이집트가 오늘날 그 시리아, 이스라엘 등이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을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도 이 빼놓을 수 없는 시기가 바로 기원전 14세기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국은 아멘호테프 3세에 의해서 18왕조가 시작되는데요. 이집트의 이제 18왕조가 이제 출범할 무렵에 이제 히타이트 왕국도 이제 제국으로 막 발돋움을 하려고 하였던 시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와 히타이트 간의 그 경쟁도 심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는 유대인의 성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나안 지역을 지배를 했고요. 아멘호테프 3세, 아멘호테프 4세, 그리고 투탕카멘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기에 그 외교 문서가 아마르나 서신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요, 세계의 총독을 파견해서 그쪽 지역의 정세를 이렇게 보고받았고요. 그러니까 파라오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한 총독들과의 서신이 주를 이루었고요. 이외에도 이 파라오와 미타니, 히타이트 같은 왕국들과의 그 주고받은 서신들이 바로 아마르나 레터스였습니다. 이 아마르나 그 서신을 보면 이집트는 당시 그 주변 왕국들과는 거의 대등한 조건으로 외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왕국들을 연합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 아마르나 외교 서신의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이집트 파라오와 그리고 이집트 총독 간 그리고 다른 왕국들 간에 그 교환된 그 서신들을 보면 조금 전 언급한 그 당시 글로벌 거버넌스, 그러니까 국제 정치 질서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많이 있고요. 밖에서 오는 위협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강대국들은 어떤 정책을 이제 구사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세계 질서를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보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중견국이다, 이런 새로운 견해도 이제 등장했는데요.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요즘 표현으로 하면 중견국 같은 미들 파워의 힘을 가진 중견국 같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을 현대적인 그 정치 질서 체제, 즉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의 그 질서로 이해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르나 서신 중에는 이집트 파라오가 히타이트 제국의 그 왕이었던 수필룰리우마 1세와 교환한 서신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신의 배경은 아멘호테프 3세, 4세에 이어서 이제 투탄카멘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투탄카멘이 불운하게도 18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미망인이 된 앙케세나민이 수필룰리우마 1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뜻밖의 내용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남편인 파라오가 죽었는데 남겨진 아들이 없으니, 말하자면 이제 파라오를 계승할 왕위가 없으니 그 당신 수필룰리우마 1세 왕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수필룰리우마 1세의 아들을 이집트 왕조에 좀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망인이 된 앙케세나민이 히타이트 제국의 그 왕의 아들을 이제 남편으로 이제 받아들여 그를 이집트의 파라오로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수필룰리우마 1세는 이 미망인의 그 제의에 의심을 품었겠죠. 그래서 아마 사실을 이렇게 파악해 본 후에 그의 아들을 이집트에 이제 보냈는데, 역사적 이야기는 항상 반전이 있기 마련이죠. 그의 아들이 이집트를 가는 도중에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수필룰리우마 1세는 아들이 암살됐다는 소식에 이제 격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던 시리아 지역을 정벌을 했습니다. 자, 이집트 파라오의 미망인이 히타이트 제국의 왕에게 내가 미망인이 됐으니 아들을 보내달라고 했던 이 제의, 이것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이었죠. 고대 근동의 최강국의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집트 왕조가 이제 히타이트 제국의 왕에게 이런 제의를 했다는 것도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마르나 문서에서 등장했던 수필룰리우마 1세, 히타이트 제국의 왕이었던 수필룰리우마 1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르나 문서에 등장한 이 수필룰리우마 1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수필룰리우마 1세는 기원전 17세기부터 기원전 12세기까지 히타이트를 통치했던 왕들 중에서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군주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이 수필룰리우마 1세가 히타이트 제국의 최고의 그 통치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의 제위기에 그의 영토가 이집트의 변경까지 영역을 넓힐 왕이 바로 수필룰리우마 1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극적인 것은 히타이트 변경에서 항상 히타이트를 견제했던 그 불편한 나라 미탄니를 정복을 했습니다. 미탄니를 정복한 이후에 수필룰리우마 1세는 이제 그 세력을 오늘날 시리아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지도가 바로 수필룰리우마 1세가 확장했던 히타이트의 최대 영토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히타이트를 힘들게 했던 미탄니 왕국을 무릎 꿇게 한 수필룰리우마 1세, 그가 그의 영토를 메소포타미아 북부와 시리아 지역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기간은 길지는 않았지만 히타이트 왕국을 제국으로 만들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히타이트를 최강의 그 세력으로 만든 것이 바로 수필룰리오마 1세였습니다. 이 수필룰리오마 1세에 대한 기록은 아마르나 서신에서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요. 실제 당대에는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필룰리오마 1세의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 무르실리 2세가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히타이트 제국의 위대한 군주인 수필룰리오마 1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수필룰리오마 1세가 이 건국한 히타이트 제국,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수필룰리오마 1세가 이제 사망하고 한 100여 년이 지날 무렵에 히타이트 제국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제 바다 민족의 습격을 받아서 이제 갑자기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자, 수필룰리오마 1세는 아들을 잘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무르실리 2세가 없었다면 수필룰리오마 1세의 그 업적을 우리가 또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들 무르실리 2세가 자신의 그 부친인 수필룰리오마 1세에 대한 그 위대한 업적을 점토판에다 잘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마르나 서신과 이 서신과 연계해서 히타이트 제국의 그 위대한 군주인 수필룰리오마 1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르나 서신 그리고 수필룰리오마 1세.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